안녕하세요. 본키퍼 차동혁입니다. 오늘은 인공관절, 골절 등 하지 수술 이후의 땅 딛기, 보행 연습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 어떤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수술 이후 일정 기간 땅을 딛는 것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 직후부터 바로 적극적인 보행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수술 방법에 따라 판이하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몇 가지 사례부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퇴골 분절골절입니다. 분절골절이라고 하면 한 뼈에서 골절 부위가 두 군데에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쇄골절과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고요. 이렇게 대퇴골의 근위부 그리고 대퇴골의 원위부 이렇게 골절이 두 군데에 있을 때 이것을 분절골절이라고 합니다. CT에서도 이렇게 지금 골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슬개골 골절도 동반이 돼 있긴 하네요. 이분은 골수광내 금속정 고정술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골절 수술을 할 때 금속판을 대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골수광이라고 하는 공간, 뼈 안에 마치 관처럼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뼈 안에 골수광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쇠막대기를 이렇게 집어넣는 수술입니다. 수술 기법이 수술 부위, 그러니까 골절 부위는 전혀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피부 봉합을 스테이플러로 지금 봉합이 되어 있는데, 이때 보시면 이 절개 부위에만 스테이플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 부위는 지금 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사를 받기 위한 자리는 일부 부분 절개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 골절 부위에는 전혀 절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에는 바로 보행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막 맞추는 것이 수술의 목적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정렬을 맞춰야 되는 것, 그 다음에 회전 상태를 맞춰야 되는 것, 그리고 골절 부위가 어느 정도는 골과 골 사이가 접촉이 되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골절 부위를 절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골절 부위에 생물학적인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하는, 촉진하는 그런 것들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골절의 유압을 굉장히 잘 도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렇게 분절골절이 있는데도 개방해서 정복을 하지 않고도 맞췄는데 수술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직후부터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골수광내 금속정 고정술 자체가 보행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체중 부하를 열심히 할수록 이 골절 부위를 압박하면서 골유압을 더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보행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으셨네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제 경골, 정강이 뼈죠. 그 부위에 보면 뼈가 이렇게 까맣게 뼈가 녹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인공관절 주변에 해리가 생긴 겁니다. 해리는 인공관절이 이제 견고하게 뼈에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고정이 좀 풀어지고 느슨해져서 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건 감염이 있고요. 인공관절 주변에 세균에 의한 감염이 있을 때 이렇게 뼈가 좀 녹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인공관절이 이렇게 쇠로 돼 있는 부분들 말고 그 사이에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플라스틱 구조물이 마모에 의해서 녹게 되면 우리 면역을 담당하는 D식 세포들이 그런 것들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그것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 뼈 주변도 조금 녹입니다. 이때는 이제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이제 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술을 보시면 이렇게 우선적으로는 인공관절을 뺐고요. 그 공간을 골 시멘트로 지금 채워 넣습니다. 이렇게 뼈와는 좀 다른 음영으로 보이는 네모지게 들어있는 것,
그리고 뼈 위아래로 지금 덮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골시멘트가 들어간 겁니다. 인공관절 후에 감염이 있을 때는 재치환수를 바로 할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이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기간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절되고 나서 보시면 인공관절 재치환수를 하셨네요. 위쪽 아래쪽 모두 다 인공관절이 견고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멘트가 들어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인공관절 재치환수를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이 수술 직후부터 모두 각각 다 체중 부하가 가능합니다. 체중 부하 보행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분 모두 수술 직후부터 보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수술 부위가 너무 아파서 보행을 하는 것이 좀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보행을 하기는 해야죠. 너무 아파서 못 하시겠다고요? 네, 맞습니다. 통증 때문에 바로 정상 보행까지 가는 것은 어렵긴 하겠죠. 첫 술에 배가 다 부를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땅 딛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침상에서 옆에서 땅을 딛는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침상 난간을 잡으시고 그리고 침상 옆에 서봅니다. 이렇게 서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땅을 디딜 때 팔을 이제 이용해서 체중을 조금 분산시키면서 땅을 디디는 연습을 서서히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시고 이제 그게 가능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침상 난간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옆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뎌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좌로도 가고 한 발짝 더 가기도 하고 우로도 가고 마찬가지로 한 발짝 더 가기도 하고. 자, 이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워커를 밀 수 있습니다. 워커를 밀고 앞으로 조금씩 발을 딛는 연습을 해봅니다. 자, 워커를 미는 것도 가능해지셨으면 우리 수액줄을 닿는 그 메고 다니는 폴대가 있습니다. 그 폴대를 잡고도 조금씩 앞으로 걷는 연습을 해봅니다. 그것까지 완벽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목발도 혹은 워커도 그리고 혹은 폴대도 없이 정상적으로 보행을 조금씩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물론 수술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걸음걸이 인키퍼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